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일상에 쫓기는 그저 그런 학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기말고사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던 찰나 아주 오래된 친구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이번 주말에 그곳에 놀러오라는 초대였다. 모처럼의 휴식이니만큼 나는 큰 기대 없이 민수네로 향했다. 방문한 마을은 아담하고 조용했으며 주위에는 작은 산과 저수지가 있어 자연 경관이 뛰어났다. 민수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소개해줄 겸 산책을 제안했다. 우리는 저수지 근처에 있는 작은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숲길을 걷다가 나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묘하게 조용한 것이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없이 정적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민수에게 내 느낌을 전했지만 그는 별다른 동요 없이 웃으며 말했다. 여긴 원래 그래. 오랜만에 와서 낯선가 보네. 우리는 계속 걸었다. 그리고 그때 길 중간에 서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민수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나에게 이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이유를 물었고 민수는 잠시 구위를 살피더니 무겁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긴 원래 아무도 없는 집인데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대.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 집에 한 남자가 살았어. 마을 사람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지. 그러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숲속에서 사라졌고 집도 비어버렸어. 이후로 가끔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설마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며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지나쳤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민수의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민수가 말했다. 어제 그 집 근처 지나갔었잖아. 혹시 꿈에서 이상한 거 못 봤어? 순간 속이 싸늘해졌다. 사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그 오두막집을 다시 보게 되었다. 집 안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 땀을 흘리며 깨어났었다. 나는 민수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사실 그 집에 가면 그런 꿈을 꾼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꿈을 꾸면 조심해야 해. 민수의 말에 나는 긴장했지만 이미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 없이 지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발생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똑같은 꿈을 다시 꾸었다. 이번에는 그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꿈에서 깬 나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이후로도 그 꿈은 계속되어 무섭고 불안한 나날이 이어졌다. 결국 고민 끝에 민수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마을에 오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전에 이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 다시 민수의 마을로 향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분으로 민수는 나를 마을의 한 어르신에게 데려갔다. 어르신은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원래 저주받은 곳이라네. 그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집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어르신의 말을 듣고 민수와 함께 오두막으로 향했다. 어르신은 식물로 제작한 부적을 주며 밤이 되기 전에 오두막에 가서 부적을 문에 붙이고 촛불을 켜두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꿈속의 존재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었다. 날이 저무는 시간, 우리는 오두막에 도착했고 어르신의 지시를 따랐다. 오두막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부적을 문에 붙이고 촛불을 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시 돌아왔다. 이후 밤이 되자 나는 구석구석에서 촛불이 놓인 오두막이 떠오른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검은 그림자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한 꿈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비록 아직도 그 오두막에 대안의 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건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과거의 무언가가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걸. 언젠가 다시 그 마을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 오두막에 얽힌 진실을 찾아내고 싶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여긴 항상 그렇게 조용해.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넘쳐나는데 그중 하나는 오래된 고시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고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명한 버전은 다음과 같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취직한 회사는 도시 중심부에 있었지만 나의 예산으로는 그 근처에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방을 구할 수 있는 교외의 오래된 고시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처음 그 고시원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건물 자체는 상당히 낡아 보였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주인 할머니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머물게 된 방은 너무 작아서 한 사람 겨우 잘 공간과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그래도 인터넷이 잘 되고 값이 저렴하니 그냥 지내기로 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간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가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 없어서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들렸다. 나가 라는 소리인데 너무 희미해서 환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나는 이웃방에 사는 사람에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그리고 뭔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까지 추가되었다.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아침에 주인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오래된 얘기죠. 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짐도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래서 경찰도 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분명 무언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음악 소리 너머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나가. 그 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결국 내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경직된 채로 밤을 지새웠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그 고시원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옷까지 몇 개만 챙겨 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회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악몽에 시달렸고 혹시라도 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될까 두려워 어디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 내가 들었던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방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다. 그 방은 이미 과거의 그늘로 남겨두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대학생인 나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오래된 민박집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으로 우리 모두 공포체험이라는 콘셉트로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다. 나는 그저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그 소문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른 아침 우리는 민박집으로 출발했다. 버스로 몇 시간을 이동한 후 산길을 걸어야 했는데 주변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걷다 보니 작은 냇물이 나왔고 그 너머로 우리가 머물게 될 민박집이 보였다. 얼핏 보아도 오래된 건물임을 알 수 있었다. 칠이 벗겨진 벽과 곳곳에 덮인 이끼,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을 들게 만들었다. 집 안은 바깥보다 더 오래된 느낌이었다. 낡은 가구들과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우리의 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부터 어딘가 불안한 눈치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방을 안내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 집에 오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밤에는 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도시 전설처럼 흘려들었고 그녀의 경고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포 영화를 보기로 했다.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전기적 문제라고 여겼지만 불길하게도 영화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맞춰 불빛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결국 우리는 영화를 잠시 멈추고 촛불을 켜둔 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이런 데서 귀신이라도 나오면 진짜 무섭겠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때였다. 민박집의 오래된 벽시계가 갑자기 강하게 두드려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12시를 알렸다. 아무도 시계 아래에 서 있지 않았는데 시계추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 강하게 건드린 듯했다. 순간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공포가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기분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방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기로 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숲은 더욱 짙게 우거져 있었고 나뭇가지의 움직임도 어딘가 이상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했지만 그 순간 한 친구가 무언가 발견했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숲속의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있었다. 달빛 아래 어렴풋이 드러난 그녀는 흰 옷을 입고 길고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그때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그녀의 흔적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으로 서둘러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갔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우리 마음속은 공포로 가득 찼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겼고 피곤함과 두려움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다음 날 민박집을 떠나기 전 주인 아주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말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마 그분께서 너희에게 인사하러 오셨나 보네요. 이 집에 오시는 분들께 종종 얼굴을 비추시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들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섬뜩했다.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의향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며 공포는 흐려졌지만 그 여인의 모습과 그날의 고요했던 숲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는 인터넷에서만 떠돌던 귀신, 썰을 실제로 겪고 나서 괴담의 진실이란 것이 완전히 허구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